1978년 노벨 물리학상, 이거 정말 좀 특이합니다. 한쪽은 실험실에서 발견된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액체 이야기고요. 다른 한쪽은 우주 전체의 탄생을 알리는 아주 희미한 신호에 대한 이야기예요.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? 근데 이 두 발견에 상을 딱 하나만 줬다는 거죠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이 두 이야기가 하나의 위대한 발견으로 딱 만나게 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 연결고리가 뭐냐고요? 바로 추위입니다. 좀 의외죠? 한쪽은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추위고요. 다른 한쪽은 우주가 처음 생겨났을 때의 그 차가운 메아리라고 할 수 있죠. 그럼 먼저 우리 지구에서 시작된 이야기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? 자, 첫 번째 주인공은요, 별명이 추위의 마법사였어요. 바로 퓨트르 카피차라는 과학자입니다. 이분은 말이죠, 세상에서 가장 낮은 온도,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추위, 바로 그 절대 영도에 도전해서 물질의 비밀을 캐내려고 했던 분이에요. 절대 영도가 뭐냐면요, 말 그대로 이론상으로 가능한 가장 차가운 온도예요. 이 온도에 도달하면 모든 원자의 움직임이 그냥 딱 멈춰버리는 거죠. 우리가 쓰는 섭씨로는 영하 273도 정도 되고요. 물리학자들은 이걸 기준으로 켈빈이라는 단위를 쓰는데, 그래서 절대 영도를 그냥 0K, 0켈빈이라고 부릅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이 0K에 가까워지면요, 물질들이 정말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우리가 아는 상식이 전혀 안 통하는 거죠. 자, 다시 카피차 얘기로 돌아와서 1920년대, 30년대에 이 러시아 출신 물리학자는 저온 물리학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인 인물이었어요. 얼마나 대단했냐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 사람은 천재다 싶어서 오직 그 한 사람만을 위한 연구소를 떡하니 지어줬을 정도라니까요. 카피차가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헬륨을 대량으로 액체로 만드는 장치를 발명한 거예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, 이 발명 덕분에 과학자들이 그전까지는 감히 다 볼 생각도 못했던 극저온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린 셈이거든요.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기묘한 현상들이 막 펼쳐지는 그런 새로운 물리법칙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게 된 거죠. 그렇게 헬륨을 액체로 만들어서 절대 영도에 정말 가깝게 2.2K 이하로 냉각시켜 봤더니 와, 진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. 액체 안에 있는 그 끈적거리는 성질, 우리가 점성이라고 부르는 내부 마찰이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. 이걸 초유체라고 부르는데요. 이 초유체는 끈적임이 아예 없으니까 아주 작은 틈도 그냥 쑥쑥 통과하고, 심지어는 중력을 거슬러서 컵 벽을 타고 막 올라가기까지 해요. 말 그대로 완벽한 액체가 탄생한 순간이었어요. 자, 이렇게 카피차가 실험실에서 극한의 추위를 만들고 있을 때 시간은 수십 년이 흐릅니다. 그리고 전혀 다른 곳에서 이번에는 우주에서 오는 가장 차가운 신호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. 자, 이제 무대를 1960년대 미국 뉴저지에 있는 벨 연구소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. 여기에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라는 두 명의 전파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. 이분들은 원래 위성통신용으로 만들어진 아주 커다란 안테나를 가지고 천문학 연구를 하려고 했어요. 목표는 우리 은하에서 오는 아주 희미한 전파를 분석하는 거였죠. 그런데 말이죠, 이분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걸 발견하게 됩니다. 바로 잡음이 문제였어요. 안테나를 하늘 어디에다 갖다 대도 낮이건 밤이건 봄이건 겨울이건 상관없이 계속해서 쉬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마치 우주 전체에서 똑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처럼요. 이 미스터리한 잡음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진짜 눈물겨운 고군분투가 시작됩니다. 이분들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. 혹시 장비가 고장났나? 아니면 근처 뉴욕시에서 나오는 전파 때문인가? 심지어는 안테나에 비둘기들이 둥지를 틀고 똥을 싸놔서 그런가 싶어서 그 비둘기 똥까지 싹 다 치웠다니까요. 그런데도 잡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. 끈질기게 계속 들리는 거죠. 결국 이분들은 결론을 내립니다. 이건 지구 밖에서, 어쩌면 우리 은하보다 훨씬 더 먼 곳에서 오는 신호구나 하고요. 그렇게 모든 가능성을 다 지우고 나니까 결론은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. 이 잡음은 진짜 우주에서 오는 신호다. 그리고 그 신호를 온도로 환산해 보니까 절대 영도보다 딱 3도 높은
약 3켈빈 정도 되더라는 거죠. 온 우주가 이 차가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. 아니 근데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사실 펜지어스와 윌슨,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물 발견한 건지 정확히는 몰랐어요. 그냥 우주 모든 방향에서 이런 신비롭고 차가운 빛이 온다는 것만 알았죠. 이 빛의 정체는요, 놀랍게도 바로 근처 프린스턴 대학의 한 연구팀이 그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인데요. 이 프린스턴 대학의 로버트 디키 연구팀이 바로 그 신호를 찾고 있었거든요. 이분들은 펜지어스와 윌슨의 얘기를 듣자마자 직감한 거죠. 아, 이 사람들이 우연히 빅뱅의 메아리를 찾아냈구나. 자, 이야기는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. 그때 이미 물리학자들이 이런 예측을 했어요. 만약 우주가 엄청나게 뜨거운 대폭발, 즉 빅뱅으로 시작했다면 그 폭발의 열기가 식어서 지금쯤 우주 전체에 아주 희미한 빛으로 남아있을 거다라고요. 근데 당시 기술로는 이걸 도저히 관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. 그런데 펜지어스와 윌슨이 발견한 그 신호가 바로 그 잊혀졌던 예측의 완벽한 증거였던 겁니다. 정말 소름 돋는 건 예측했던 값과 실제로 발견한 값이 거의 일치했다는 거예요. 이론 물리학자들이 계산했던 온도가 약 5켈빈이었거든요. 근데 펜지어스와 윌슨이 실제로 측정한 온도가 약 3켈빈이었어요. 이 정도면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. 이 발견 하나로 빅뱅 이론은 더 이상 그냥 머릿속 상상이 아니라 직접 관측하고 증명할 수 있는 진짜 과학이 된 겁니다. 정말 대단한 순간이었죠. 자, 이제 두 이야기를 하나로 합쳐볼까요? 한쪽은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가장 차가운 액체 이야기, 다른 한쪽은 우주 태초의 가장 차가운 빛 이야기. 전혀 다른 것 같은 이 두 발견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노벨상으로 묶일 수 있었을까요? 결론적으로 1978년 노벨상은 추위라는 주제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탐험을 동시에 축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한쪽, 그러니까 카피차는요, 원자 단위의 아주 작은 세계를 보려고 극한의 추위를 직접 만들어냈어요. 반면에 펜지어스와 윌슨은 우주 전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의 시작을 이해하기 위해서 태초의 추위를 발견한 거죠. 만드는 것과 발견하는 것, 정말 다르지만 멋지지 않나요? 사실 이 두 발견을 관통하는 진짜 연결고리는 따로 있습니다. 바로 측정의 한계에 도전했다는 점이에요. 카피차는 온도의 가장 낮은 끝, 그 한계에 도전해서 물질의 새로운 상태를 측정해냈잖아요. 그리고 펜지어스와 윌슨은 가장 희미한 잡음, 그 한계를 끝까지 파고들어서 우주의 기원을 측정해냈고요. 규모는 원자에서 우주까지 엄청나게 달랐지만 그 도전 정신의 본질은 똑같았던 겁니다. 이 두 위대한 발견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. 때로는 가장 위대한 진실이 가장 희미하고 가장 예상치 못한 신호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빅뱅이 메아리를 남긴 것처럼 말이에요.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의 또 다른 엄청난 비밀들이 우리가 알아채 주기만을 기다리면서 희미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